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분수를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뭐죠? 어떤 분수를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어떤 분수를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었죠? 기하분수 중에서 분모로 소인수 분해했을 때 소인수가 2 또는 5 뿐이 밖에 없으면 그것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봅시다. 자, 오늘은 순환소수, 어떤 분수를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자, 앞에서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뿐인 기하분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음을 알아보았다. 이제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를 가지는 기하분수에 대해서 알아보자. 예를 들어 7분의 1을 봅시다. 예를 들어 7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내기 위하여 1 나누기 7을 계산하면 오른쪽과 같다. 자, 이렇게 쭉 나와 있다, 그죠? 자, 이때 7분의 1은 유한소수가 아니므로 각 계산 단계에서 나머지는 7보다 작은 자연수 1, 2, 3, 4, 5, 6 중에 하나로 나타내어진다. 당연하죠. 목보다 나머지가 크면 안 되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나누는 수보다 이게 나머지가 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데 여섯 번째 나눗셈에서 처음 7로 나누었던 1이 보세요. 처음 7로 나누었던 1이 나머지로 다시 나타났다. 여기에. 그죠? 여섯 번째 나눗셈에서. 이렇게 쭉 나누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1이 있었는데 처음에 1이 있었는데 또 해보니까 또 1이 나왔다 이 말이지. 나타났으므로 그 뒤는 앞의 계산 과정을 되풀이가 된다. 따라서 분수 7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소수점 아래 1, 4, 2, 8, 5, 7 어디죠? 1, 4, 2, 8, 5, 7 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순환소수가 된다. 따라서 7분의 1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순환소수가 될 수 있다. 자, 이와 같이 분모가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를 가지는 기하분수는 무한소수가 되며 이 무한소수는 순환소수로 나타내어진다. 아하, 그럼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거 있죠. 기하분수 중에서 유한소수가 되는 경우가 있었죠. 방금 저번 시간에 어떤 거였죠? 분모로 소인수 분해했을 때 2 또는 5분이 없으면 소인수가 그것은 유한소수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이외에는 소수도 되지만 그 소수가 전부 다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소수가 무한소수로 나타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분모가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를 가지는 기하분수는 무한소수가 되고 그 중에서도 순환소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밑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것도 기하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분모가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를 가지면 그 분수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자, 예제 2번 봅시다. 분수 22분의 5, 그 다음에 50분의 9 중에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을 찾고 이를 순환소수로 나타내시오. 자, 우선 22분의 5를 한번 봅시다. 자, 22분의 5. 자, 이것이 유한소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또는 순환소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면 우선 분모를 소인수분해야 되겠죠. 분모를 소인수분해하기 전에 22분의 5가 기하분수임을 확인해야 되겠죠. 22분의 5는 기하분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21을 소인수분해해야 되겠네요. 그죠? 21. 따라서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11이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11 이 되면은 얘는 분모에 2 또는 5 뿐이 없으면 2 혹은 5 밖에 없으면 걔는 유한소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얘는 11이 있기 때문에 유한소수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따라서 얘는 순환소수가 된다 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
22분의 5 얘는 이제 순환소수가 된다라는 거죠. 순환소수. 무한소수 중에서도 순환소수가 된다. 그러니까 뭐죠? 분수 중에서 2하고 5가 없으면 걔는 무한소수가 되는데 걔는 순환소수가 된다 이 말이죠. 근데 2하고 5가 있으면 걔는 유한소수가 된다 이 말이죠. 간단하게. 그죠? 자, 그 다음에 50분의 9를 봅시다. 자, 50분의 9. 이거 기하분수다, 그죠? 그래서 50을 소인수분해 봅시다. 25, 5, 의 5.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여기 5가 되겠죠? 여기 5. 따라서 50을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되어서 거듭제곱을 표현하면 5의 제곱이 되겠다, 그죠? 50. 그러므로 이제 어, 얘는 2 곱하기 5의 제곱분의 9가 되겠다. 그죠? 따라서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밖에 없다. 그죠? 그러므로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죠? 유한소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판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 그죠?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으로 정수가 아닌 모든 유리수는 유한소수 또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다. 그죠? 그죠? 순환소수는 특이하게 무한소수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거를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칠판은 이렇게 해봅시다. 자, 유리수. 저번 시간인가 썼던 내용 또 쓰겠습니다. 자, 유리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수와 그 다음에 정수 아닌 유리수로 나눌 수가 있었다. 그죠? 그 다음에 정수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양의 정수. 그죠? 그 다음에 영, 음의 정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정수 아닌 유리수에는 뭐가 있느냐? 분수 혹은 소수가 있습니다. 그죠? 빠져먹었네. 양의 정수는 뭐죠? 자인수라고 얘기했다. 그지? 자인수는 뭐가 가능하다? 소인수분해가 가능하다. 소인수분해 가능. 소인수분해를 하려면 거듭제곱이 필요하죠. 그죠?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소수에는 다시 자, 소수에는 유한소수와 그 다음에 무한소수로 나눈다. 그런데 이 무한소수 중에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무한소수 중에서 유리수가 되는 거 뭐죠? 순환소수다. 그죠?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았죠? 분수를 소수로 바꾸는 얘기를 했었다. 그죠? 맞나? 봐봐. 유한소수는 우리 분수를 소수로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소수를 분수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건 우리 초등학교 때 한 거잖아. 그지? 근데 우리 방금 여기서, 방금 앞에 내용에서는 분수를 소수로 바꿀 수 있었다. 그지? 이 순환소수 중에서. 이 분수 중에서. 분수 중에서, 소수를 바꿨는데,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밖에 없으면 그것은 유한소수가 되고, 그게 아니면 순환소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이때까지 배운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름을 이렇게 써볼까? 수체계, 수의 체계, 수의 체계, 넘버 시스템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요 표는 기억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